We were just told that there has been tear gas in the rotunda, and we're being instructed to each of us get gas masks that are under our seats. 그럼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021년 우리는 우보 천리, 소그름으로 천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 화이팅! 1월 7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에 의해 습격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루가스가 난무하는 가운데 4명이 사망했고 주 방위군이 투입돼서야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논의 중이던 민주주의의 전당이 피로 물들면서 미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가져온 충격적인 사건이죠. 자, 박 관장,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이 거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면서 폭력을 선동한 듯한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 전 함께하겠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미국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인정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조금 전에 벌어졌던 의회 사건은 자세히 좀 이따 다뤄보고요. 조 반장,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탈당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네. 김 의원은 결백을 밝힌 후에 당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긴급 비대위를 소집했다가 김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진짜 한석이 아쉬운 입장인데 탈당까지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김태우 무소속 의원이 오늘 복당 처리가 돼서 아, 그렇죠. 103석이 됐다가 다시 네. 102석으로 그렇군요. 돌아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맞물리면서 도로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한파까지 몰아닥쳤는데 내일은 전국이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오늘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새해 화두로는 회복과 통합, 그리고 도약을 꼽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어제 여정의 회의가 끝날 무렵에 청와대 팀 제작진 단톡방에 이렇게 알람이 울렸습니다. 밖에 폭풍 눈옵, 왓, 사진, 자, 그리고 눈이 엄청 와요. 어머나 세상에, 헐, 다시 조심해서 집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어머나 새해 첫눈이 왔구나, 엄청 예쁘겠다 싶었습니다. 박 반장과 호흡을 맞추는 야당팀 PD도 눈 내리는 상암동 2021년 첫눈 이렇게 영상을 올렸길래 퇴근길에 레리꼬 노래를 부르면서 가야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현실은 달랐습니다. 눈보라에 앞을 볼 수조차 없고 길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겪은 일일 겁니다. 한 언덕길을 오르던 차량들이 깜빡이를 켜고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차 밖으로 나와 발을 동동 구르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눈길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엄마 지금 좀 걱정되는데. 퇴근 시간과 겹친 폭설에 도로 정체는 심각했습니다. 사거리 4개 방향 모두 끝도 없이 차가 이어졌고 교차로에 뒤엉킨 차들로 정체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참을 걸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출근 시간이 됐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비상이었죠.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고장났습니다. 1시간 지각이면 양반, 오전에만 도착해도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물론 저는 정시에 출근했습니다. 자, 오늘 서울에선 3년 만에, 제주에선 사상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아침 서울은 영하 16.5도,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고요.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왜일까요? 원인은 따뜻해진 북극입니다. 북극의 얼음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카라바란치의 해빙이 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극심한 폭염, 또 대형 산불이 났던 시베리아와 따뜻해진 바닷물의 영향입니다. 북극이 따뜻하면 유라시아는 추워진다.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됐죠.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힘이 약해지면서 흘러나온 공기가 유라시아 쪽으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대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전하는 안전수칙입니다. 노약자, 영유아를 위해서 난방에 유의해야 하고 또 외출 시에는 동상 조심, 혹시나 동상에 걸리면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문지르면 안 되고요. 자, 수도나 보일러가 얼지 않도록 또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비닐로 된 보온재 또는 집에 입지 않고 있는 옷이 있다면 헌옷을 안에 넣어서 이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계량기함 안에 닿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물을 쓰지 않는다면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서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헤어 드라이기 또는 열선 혹은 토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안전수칙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벽 전체를 뒤덮은 이 분할 스크린이 보이는데요. 코로나 거리두기를 위해서 오부 요인과 여야 4당 대표, 정재계 인사와 특별 초청된 일반 국민까지 총 50명이 랜선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면서 코로나 극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새해 키워드로는 회복과 통합 그리고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회복의 해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역량이라면 이 고비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어려운 이웃부터 먼저 돕자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여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입니다. 새해는 도약의 해입니다. K방역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디지털 기술, 빠른 경제 회복, 세계에서 모범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마음의 통합이라는 표현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통 정치권 인사를 사면할 때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띄운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면은 잘못된 해석이라면서 칼같이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건 당연하다. 이 통합에 어떻게 사면만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대통령 발언 어디에 사면이 들어갔느냐, 구체적으로 코로나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사면을 시사했다는 건 잘못 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코로나 극복과 민생 회복에 집중한 인사말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새해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자유를 되찾는 날을 하루라도 앞당겨야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게 될 새로운 미래에 대한민국이 선두국가로 등장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인사말이 덕담에 그칠지 아님 작심 비판까지 갈지 일단 서두는 비슷했습니다. 힘겹게 버텨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새해 저희 최대 소망은 코로나 종식입니다. 모든 국민께서 마스크에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역시나 새해 소망은 여야가 한 뜻입니다. 코로나 종식, 경제 회복.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본격적인 쓴소리가 이어집니다. 새해에는 잘못된 정책의 대전환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위기는 그것이 위기임을 모르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금의 국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어진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노력을 담은 2020 코로나19 분투기 영상도 상영됐습니다. 또 각자 올해 소망을 적은 이 보드를 들고 기념 촬영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새해 소망은 함께 건강한 한 해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새해는 회복, 통합, 도약의 해. 네, 정말 어제 퇴근길하고요. 오늘 출근길 정말 난리였어요. 저도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야, 오늘은 반장들 좀 늦게 출근해 내가 봐줘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전부 정시에 출근했더라고요. 네, 국장이 항상 제일 먼저 와 제일 먼저 계시니까 오죠, 당연히. 지각을 네, 좀 잠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없고, 제가. 네, 좀 네.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지하철 딱 타고 저 들어올 왔습니다. 때 딱 바로 또 시계 체크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류 반장이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 네네. 죄송합니다. 말을 다 못 들었어요. 지금 박 반장이 끼어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다가 아, 좀 일찍 일어나서 어. 그 차를 타면 좀 밀리거나 이럴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고 왔다고 아, 그래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조심하고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랑 비슷해요. 네. 네, 왜요? 이게 어제 딱 퇴근 시간에 7시부터 눈이 음. 내렸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눈이 쌓여서 차들이 뒤엉켰고요. 뭐 도시 곳곳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뭐 제 주위에서도 뭐 집에 가는데 뭐 4시간, 5시간 걸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예 거리에 차를 두고 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예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사진인데요. 어서 올림픽대로에 누군가 그 시가 4원 상당의 빨간 페라땡을 버리고 갔다는 목격담이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겁니다. 강남경찰서 측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 해당 사진은 실제 상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젯밤 도로가 미끄러워서 놓고 간 차가 한두 대가 아니었다. 새벽부터 눈이 좀 녹자 차주들이 각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제 도로 상황이 좀 안 좋았다 이런 걸 보여준 듯합니다. 네, 그래서 다들 오늘 차 놓고 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생각으로 나오신 분들 많았을 텐데 지하철도 좀 말썽이었습니다. 딱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서울 지하철 1호선하고 4호선이 그 전동차가 고장 나면서 뒤따라오던 열차들까지 모두 운행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람은 더 몰렸는데 갑자기 다 내려야 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혼란이었죠. 다행히 지금은 모두 정상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수도권의 경우 주요 간선도로 등은 제설 작업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뭐 살얼음, 뭐 블랙아이스, 미끄럼 사고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하철에. 제가 보통 이제 엉덩이로 이렇게 밀면서 한 사람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정말 탈 공간이 없어가지고 4대를 그냥 보냈어요. 그 정도인데 내일은 괜찮을까 모르겠네. 그렇죠? 내일도 상당히 추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걸어오는 건 어떠실까요, 국장? 거기서 어떻게 걸어와요? 걸어오면 오늘 촉진법으로 이렇게 흉흉흉 이렇게 아, 오시면은. 됐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오래 얘기해야 되나 우리가? 자, 좋습니다. 참 신반장. 네. 우리 유조선이 이란군에 의해서 납포된 사건 제가 이틀 연속 다뤄봤는데 오늘 뭐 속보 안 다뤄요? 지금부터는요, 정치부회가 아닙니다. 뭐예요, 이 시각 그러면? 중동룸입니다. 아, 이 시각 중동룸 네. 어제 그 새로 도입했던 거. 그렇습니다. 뭐 준비를 없잖아요, 했거든요. 네. 음악을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간단히 브리핑 형식으로 새로 들어온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이 현지에 억류 중인 한국 선원 1명을 직접 만났습니다. 대사관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서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전체 선원 20명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외교부의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의 대표단이 오늘 새벽 이란으로 출국했습니다.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위해서 이란 정부와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 이란 정부는 한국 대표단 방문은 억류 선박과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대표단과 만나는 건 양국의 경제 협력과 한국에 있는 이란의 자금 문제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아, 지금 이제 브리핑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였군요. 네. 저는 아까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이 시각 중동은. 뭐좀 있어 보이나요? 아니요, 뭐, 네. 뭐 아주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눈에 쏙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단이 오늘 출국을 했고요. 현지 대사관이 선원들의 안전까지는 이제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란 정부는 그 협상단이 와도 납포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지에서 교섭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오늘 새벽에 정부 대표단이 전격 출국을 한 건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만날 거고요.
일단 이란 측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그 기술적인 문제라고 계속 그런 한결같고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기술적인 문제라면은 그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된 그런 증거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정보를 좀에 대해서 좀 교환을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할 거고요. 네, 이런 가운데 이란 주재 한국 대사관이 억류 중인 한국 선박 선원들의 안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사관 현장 지원팀이 억류된 한국 선원 1명과 영사 접견을 이제 가졌고요. 또 모든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요.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선박 납포 과정에서도 뭐 이란 측의 폭력이나 뭐 이런 문제될 만한 행동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하고요. 대사관은 앞으로 억류 선원과 추가로 면담을 더 해서 국내에 있는 가족들과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할 방침입니다. 네, 뭐 저희가 뭐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선원들의 안전이 뭐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선박 억류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사전에 첩보가 들어갔다. 또 이란 대통령과 친서 교환이 있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청와대가 2개의 사안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친서와 관련해서는 뭐 이란 하산 노하니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서 70억 달러 무역 거래 자금 회수를 희망한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 문 대통령이 답장은 했지만 구체적인 실천이 없어 이란 측이 실망을 했다 이런 한겨레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 다만 정상 간의 침전은 상대국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 우려가 있다는 첩보가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런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첩보 내용은 사실 확인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정부는 선원들의 억류 해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뭐 일단 청와대나 우리 정부 마찬가지겠지만 선원들의 안전에 좀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에 이란 군부 최고 실세였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를 지시했다면서 국제형사기구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2번째인데요. 인터폴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단독으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수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란 사법부 수장은 대통령에서 퇴임하면 면책권도 사라질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뉴스가 많네요. 잠시 뒤에 이제 미국 의회 사건도 좀 얘기해 보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갈등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제 오늘 이제 인정이 됐으니까요. 이제 미국 차기 대통령의 부담도 상당히 클 걸로 보입니다. 우리 선박 납포 문제에도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신 반장, 네. 북한 소식은 없어요? 어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짧게 이 시각 노스룸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볼게요 그러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당대회 2일차였던 어제 국가의 방위력을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향후 5년간 경제 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대남, 대미 메시지보다는 대내 정책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아직까지 핵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당대회 집행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 지도부만 앉을 수 있다는 주석단에도 저렇게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우리통일부는 당내 서열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북한의 조직 인선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예요? 끝입니다. 끝난 거예요? 네, 군더더기가 없죠. 이 시각 그래요? 노스룸이었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깔끔합니다. 근데 음악만 혁신을- 깐 것 같은데. 혁신을 오늘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알았어. 혁신이라는 얘기 자꾸 얘기 반복해요. 네, 알았어요. 네, 자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새해는 회복, 통합, 도약의 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의회 역사에서 어두운 날로 기록될 것이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의회에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 무단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4명이 숨졌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려던 상하원 합동회의는 일시 중단됐다가 속개됐습니다. 박준우 반장이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예, 복도를 따라 여러 사람들이 한데 뒤섞여 고성이 오갑니다. 때마침 뒤숭숭한 분위기를 가로질러 어디선가 총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며 우왕좌왕합니다. 이후 경찰이 이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한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 여성이 쓰러진 채 가슴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자, 경찰 여럿이 모여 출혈부위를 막고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건 현지 시간 6일 미국 워싱턴 DC의 의사당 내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 내부에 난입하면서 유혈 사태까지 일어난 겁니다. 의사당 난입 과정에서 영상 속 여성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워싱턴 백악관 광장에 모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초반 분위기는 험악하지 않았습니다. 이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되고 All of us here today do not want to see our election victory stolen by emboldened radical left Democrats. We will never give up. We will never concede. It doesn't happen. 종어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연설이 끝나자 분위기는 반전됩니다. 시위대가 오후 1시가 되자 갑자기 의사당을 향해 몰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각 의사당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위대 수천 명이 한 번에 몰리면서 의사당은 순식간에 시위대로 둘러싸였습니다. 바리케이드는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Scaling the stairs, going past the barricades, you're right, they are now trespassing. And to Phil's point, the Capitol Police, there's simply not enough of them. They do not anticipate moments like this. 의사당 내부에 진입한 시위대는 4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시위대의 침입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의사당에 모여있던 의회 요인들도 급히 대피했는데요. 상하원 합동회의도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있던 시위대도 의사당 외부 계단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를 벌였는데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해산됐습니다. 경찰은 의사당 난입과 관련해 5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사당을 외세도 아닌 자국 시위대가 점거한 건 사실 처음인 일이죠. 결국 뉴욕주는 방위군 1000여 명을 긴급 투입했고 워싱턴시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As you can see from video images, the unlawful behavior inside the United States Capitol building. I continue to urge all Washingtonians to stay home and stay calm. 시위대가 점령한 의사당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데요. 주요 장면만 추려봤습니다. 자, 먼저 성조기를 든 스파이더맨. 프리클라이밍 수업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시위대 여러 명이 맨손으로 의사당 벽을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외벽에 난 홈을 딛고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요. 이미 올라간 사람들은 양팔을 번쩍 들고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공성전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출입문 대신 유리창입니다. 한 남성이 뭔가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경찰의 시위 진압용 방패로 보이는데요. 다른 남성도 막대를 들고 와 돕습니다. 유리창이 모두 떨어져 나가자 그 틈을 통해 한 사람씩 차례로 의사당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순간 불필요한 질서 정연이라고 해야 하나요? 자, 세 번째는 마스크라도 썼더라면입니다. 시위대들이 줄지어 의사당 중앙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누구는 성조기를 흔듭니다. 큰 소리로 USA를 외치며 당당하게 입장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시위대가 물밀듯이 들어오자 경찰이 뒷걸음질 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의사당 내부는 최루가스로 뒤덮이고 맙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동원한 건데 그나마 마스크라도 제대로 썼다면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낙동강 저지선입니다. 우산으로 밀어치고 헬멧으로 내리치는 두 남자.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인데요. 경호인력은 내부에서 집기류 등을 쌓아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문 앞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총까지 들고 있습니다. 회의장만큼은 어떻게든 사수하겠다는 결연함이 감돕니다. 자, 이어서 I'm the King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결국 시위대 한 명이 상원 회의장 안까지 진입했습니다.
상원 의장석에 떡하니 앉아 오른손을 치켜들고 뭐라고 소리치고 있는데요. CNN 앵커의 현장 중계 한번 들어보시죠. And so there will people who look at this who will say, this is funny, this is a prank, look at that, how did you get there? It's not funny. It is part of, you can call it sedition, you can call it a protest well beyond the line. It's illegal. 트럼프는 이 시위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을 위인이 아니죠. 결국 트위터에 또 한마디 남깁니다. 여러분은 특별하고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이죠. 트위터도 더는 두고 보기 힘들었나 봅니다. 이날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12시간 동안 정지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페이스북과 유튜브도 과세했습니다. 대선 결과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삭제한 겁니다. 상황이 점차 악화하는 기미를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향해서 슬그머니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I know your pain. I know you're hurt. We had an election that was stolen from us, but you have to go home now. We have to have peace. We have to have law and order. We have to respect our grea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사태를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등불과 희망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런 어두운 순간에 다다른 것에 충격을 받았고 슬픔을 느낀다며 참담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It's disorder. It's chaos. It borders on sedition. And it must end now. I call on President Trump to go on national television now to fulfill his oath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demand an end to this siege. 19세기 초 미국을 방문했다 민주주의에 감명받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 그는 프랑스로 돌아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서 마음의 습관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부러워하면서도 다만 마음의 습관이 세대를 거쳐 전승돼야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마음에 심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토크빌이 지금의 미국을 봤다면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럼프 지지자 미 의회 진입 4시간 난동, 짓밟힌 미국 민주주의.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정말 수시로 방문하던 장소인데 미 의회 상당히 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네, 자 일단 속보부터 좀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그 회의가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했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인증을 미 의회가 확정 지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저 보신 그 난리가 끝난 이후에 이제 회의가 다시 속개가 됐고 현지 시간 7일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인증을 했습니다. 미 의회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에 이의가 제기된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인단 투표 역시 모두 유효로 인증했습니다. CNN 등 외신들도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해서 당선이 확정됐다고 일제히 보도를 좀 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1월 3일 대선에서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달 20일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개시하게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의회 인증 다음에 바로 성명을 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여전히 불복 입장이긴 합니다. 그 선거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달 1월 20일에 질서 정연한 권력 이양이 있을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이번 정권 교체에 대해서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임기가 끝났음을 의미하지만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의회 인증 상당히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이제 절차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자, 신반장이 아까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요. 지금 의회 그 난입 사태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이제 의회가 중단되고 다시 재개된 과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 이제 인준 전에는 당시에 이제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렇죠. 바이든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제 최종 인증이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네. 상원 합동회의는 현지 시간 6일 오후 1시에 시작이 됐는데요. 보시는 상황이죠. 시위대 난입으로 1시간여 만에 중단이 됐다가 오후 8시에 속개됐습니다.
사실 의회 인증 과정 형식적으로 여겨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으로 인해서 장시간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밤을 새워서라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최종적으로 인증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데요. 먼저 애리조나주에 대한 공화당의 이의 제기로 2시간 넘는 별도 토론과 투표를 거쳐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상하원 의원 각 1명 이상이 특정 주 선거 결과를 반대를 하면은 별도 토론과 표결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상하원 모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당 주 선거인단 집계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그 펜실베니아주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회의를 속개한 뒤에 의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지 않았어요, 주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의회 내 폭력 사태나 그 최루탄까지 보니까 맞아요. 그 국회 성진화법 이전에 우리 국회 모습 많이 외신 탔었는데 네, 좀 생각이 들긴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먼저 상원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말부터 좀 들어보시죠. To those who wreaked havoc in our capital today, you did not win. Violence never wins. Freedom wins. For even in the wake of unprecedented violence and vandalism at this Capitol, the elected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have assembled again on the very same day to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이미 인정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시위대를 향해 거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친 폭력배라고 한 건데요. 의회 난입 폭력 사태를 실패한 반란이라고도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무법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헌법에 따른 의무를 오늘 밤에 하겠다. 대선 승자를 인증할 것이다면서 의회는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했죠,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한 반대 의사를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네,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패배한 켈리 레플러 공화당 상원 의원이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폭력, 무법과 의회 포위가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공화당은 원래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또 조지아 이렇게 최소 3개 주의 투표 결과 인증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가 빠지면서 아까 그 박 반장 설명한 대로 애리조나와 펜실베이니아 2개 주만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놓고서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이 번지고 있다. 이런 외신 기사를 봤는데 근데 임기가 지금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주도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트럼프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탄핵론을 꺼내든 건데요.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민주당 측은 그 남은 2주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국제사회 선거 결과를 인정하라고 이게 촉구한 건데요.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죠. 트위터에 충격적인 장면이며 민주적인 선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유럽 국가 수반들도 연이어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서 수치스러운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대표한다. 이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교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내놓은 메시지도 좀 인상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적들은 워싱턴의 끔찍한 장면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이웃 나라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폭력은 절대 성공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박 반장이 발제해서 그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토크빌 유명한 책이죠. 네. 마음의 습관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고 네. 박 반장이 사회학과 출신이라 그런지 역시 또 민주주의의 조예가 깊네요. 그래요. 신 반장도 사회 쪽 전공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렇죠. 사회교육과. 아, 그래요? 네, 둘이 통하는 게 있네요. 네. 자,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기내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어떤 맥락이에요? 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공화당 미트 롬니 상원 의원이 탄 비행기 안입니다. 일부 승객들이 롬니 의원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소리를 치는데요. 네, 이 외침이 거의 20초 넘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롬니 의원이면은 공화당에 상당히 유명한 그런 의원인데 왜 그런 거죠?
네, 역시 국장도 좀 모르시는 게 있네요. 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롬니 의원이 공화당 소속인 건 맞지만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의 앙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고요. 롬니 의원이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지 않았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롬니 의원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 비난을 되게 거세게 하고 있는데요. 기내에서는 롬니 의원에게 다가가서 따져 묻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뒤를 따라다니면서 모욕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고 합니다. 류 반장이 어제 아주 직설적이에요. 제가 롬니를 왜 몰라요? 제가 이제 예전에 특파원 할 때 그 미국 대선 취재, 롬니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걸 취재했잖아요. 네. 롬니 하면 제가 전문가예요. 네. 알지만 류 반장한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죠. 네.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연기가 아주 뛰어나신 것 물러서질 않네. 원래 이런 스타일이에요? 물러서질 않네? 물러서지도 않고 설명이 좀 약간 애매했던 게 그냥 저랑 복국장의 관계, 혁신 TF 팀장, 정치부의 복국장의 관계 이렇게 설명하면 트럼프 롬니 관계가 굉장히 간단한데 무슨 얘기하는지 어렵게 설명을 했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네. 제가 트럼프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오늘 조지아주 그 선거 결과가 나왔죠. 선거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미국 민주당이 상원까지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하게 됐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정치적 지형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가져온 역풍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 트럼프 책임론 부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연일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야당은 4월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보궐선거 얘기도 해봐야 되겠죠. 보궐선거 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정화 씨, 안타깝게도 이 노래방은 집합 금지 업종입니다.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한 만큼 가장 많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학원과 헬스장 등 또 실내 체육시설, 유흥업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우리 정치부 회의의 마스코트 신 반장이 며칠 전 발제해서 저한테 3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요. 실제 받은 것도 아닌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조건 없이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겠죠.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불을 지핀 건 민주당 이낙연 대표입니다. 여러 신년 인터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거라고 했죠. 초지일관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 검토까지는 아니지만 당내에 공감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와 지원 시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1차 때 이제 4인 가족에 100만 원 아니었겠습니까? 네. 우선 저는 그 기준으로 그것을 레퍼런스로 해서 아마 전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상황과 밀접히 연동을 해서 지금 이제 2월 달에 백신도 나오고 또 1월 달에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거리두기 효과가 500명 이하로 한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액수는 지난해 5월 지급됐던 1차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 시기는 백신 도입과 함께 코로나가 잦아들 걸로 보이는 2월 이후를 제한한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지원금을 지급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면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특히 진보층에서는 공감 비율이 4명 중 3명으로 평균보다 더 높았고요. 중도와 보수층에서도 공감 비율이 반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문제는 이 지급 시기가 4월 보궐선거와 맞물린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 주자고 나선 건 사실상 금권 선거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도 비판을 했는데요. 여당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지원금 지급 카드를 꺼내서 효과를 봤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또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갖다가 여당 측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소위 정부의 이 자세가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정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의 형태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같아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선별이냐 보편이냐도 여전히 입장이 엇갈립니다. 그저께 JTBC 신년 토론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죠. 피해의 대상과 피해의 규모가 그야말로 천차만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한다? 그것은 물론 받아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고요. 우선 급한 것은 생존, 산업 기반과 생존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1차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2차 지원한 후에는 보니까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의 소득이 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별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뜨거운 감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들어가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엔 4월 재보선입니다. 이 4월 재보선의 시계도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마 선언 자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당이나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출마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출마 자체보다는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죠. 일종의 조건부 출마 선언인 셈입니다. 단일화의 키를 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서울 시민들 그리고 모든 야권 지지자들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전 시장님 그 의견은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가지고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자. 네, 안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해 인사와 덕담만 나눴고 선거나 단일화 같은 민감한 논의는 없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 입당이냐, 양당 합당이냐, 아니면 제3지대 경선이냐, 혹은 3자 대결이냐, 변수는 무척 많고 또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당 바깥의 야권 주자 금태섭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단일화를 하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누가 유리하냐 이런 것 따지다가 결국 망쳤거든요. 네. 사실은 김종인 대표도 그런 걸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삿바 싸움하기 시작하면 선거 승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민주당도 분주해졌습니다. 일단 경선 규칙을 확정했습니다.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투표와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를 1대1로 반영을 한다는 거죠. 잠재적인 후보들도 출마를 여부를 빨리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제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1월 달 안으로는 결정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네. 제가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 이것이 제 생각의 변화라면 변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최대한 빨리 고민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는 게 저도 편하고 또 당도 편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변 분들은 좀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주시고 계세요. 네, 현재 유일한 민주당 후보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를 이유로 추미애 장관을 고발한 건 K 방역을 흔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1차 관문인 당내 경선 통과를 위해서 여권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궐선거 소식 역시 들어가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뉴반장의 새 코너, 그때 그 사람들 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어게인 2011입니다. 10년 전인 2011년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거론되는 분들 대부분이 당시 선거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출마 선언한 오세훈 전 시장, 당시 직을 걸고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추진했다가 시장에서 물러났죠.
이후 나경원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현 여권, 당시 야권에서는 시민운동가였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로 나섰었죠. 처음 나섰을 때 박 전 시장의 지지율은 3%에 불과했지만 지지율 50%에 육박하는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소위 아름다운 양보를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박영선 장관은 박원순, 당시 후보와 야권 단일화를 이뤄냈었죠. 그래서 꾸려진 박원순의 희망 캠프, 대변인은 우상호 의원, 또 캠프 멘토단엔 금태섭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10년이면은 강산이 변한다더니 지금 이제 여야도 바뀌고 단일화 구도도 많이 바뀌었네요. 당시 수습 기자였던 최종혁 반장과 저 류 반장 매일 여기 캠프 사무실로 출근했던 건 안 비밀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실화 하나, 빨라지는 4월 재보선 시계. 네, 저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오늘 그 출마 선언 있잖아요. 정말 출마 선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네, 자 아까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 최종혁 반장하고 같이 출입했었군요. 네, 같이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둘이 동기잖아요. 네. 그죠? 최종혁 전 반장은 우리 회의 때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자주 물론 이제 약간 씬스틸러긴 하죠. 최종혁 전 반장이 나오면.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고구마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고구마를 본인이 같이 나오는 것만 해도 좋아할 거예요. 네, 그 별명이 관종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네. 자,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재보궐로 넘어갑시다. 민주당이 오늘도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김태년 원내대표는 없어요? 그 아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앞서 어제 허영 대변인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과 소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일단 띄운 상태입니다. 오늘 17일까지 계속되는 거리 두기 2.5단계 결과가 긍정적이면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 이제 1차 때 전 국민 지급 때도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정부 쪽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죠. 네,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페이스북에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내는 일종의 일침이자 편지를 썼습니다. 이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인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면서 어떻게 하면 잘 풀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4차 전국민 지원금을 논의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방역에 고삐를 조이고 이번에 마련한 9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설 연휴 전까지 수혜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건데 사실 이제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뭐 지난해 그 총선 때 그 위력이 막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 쪽에서는 상당히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을 보내고 있죠. 그 말씀하신 그 이유 말고도요, 그 재정 건전성 문제를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려면 추경도 편성해야 하고 그 국채 발행도 해야 할 텐데 국가 부채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한 달 소득이 0인 실업자와 소득이 마이너스인 자영업자 그리고 한 달 소득이 1,000만 원인 고소득층에게 똑같이 100만 원씩 주는 건 뭐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차 지원금에 14조를 지급했지만 소득 증대 효과는 30% 정도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대기업과 제조업이 이득을 보고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그때 1차 재난지원금 받으셨을 텐데 좀 어떻게 쓰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먼저 국장부터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왜 꼭 얘기해야 돼요? 저는 받았는지 자체가 일단 보안인데. 네, 그냥 반장들 얘기합시다. 유 반장 요긴하게 잘 썼어요? 아, 예. 저는 마침 그때 이사를 해가지고 아주 네.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마통을 뚫어야 되는 그런 위기였는데. 네. 네. 네, 뭐, 좋습니다. 자, 그럼 신 반장은 어떻게 썼어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랑 함께 거주하는 4인 가족이라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엄마 어디다 썼어? 알았어요. 좋아요. 네. 왜 뭐 박 반장도 얘기하려고? 저는 뭐 그냥 전 부모님께 그냥 혼납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재난지원금 논의 지금 이제 여당에서 계속해서 연일 이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야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논의는 이제 계속 굴러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속보를 저희가 추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나저나 이제 어제 안철수 대표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무슨 뭐 합의를 이루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이제 회의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새해 인사만 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단일화 관련해서 입장차가 큰데요. 국민의힘이 100% 국민 경선을 룰로 정하기는 했지만 일단 안 대표 측은 공당의 대표가 다른 당에 입당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가 독자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3자 구도로 가도 자신이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만남은 또 안 대표 측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오늘도 선거 관련 회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김 비대위원장 측이 언론을 통해서 없다 이렇게 꼭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금 이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힘겨루기는 팽팽한 그런 상황이죠. 자, 오세훈 전 시장 아까 이제 출마 선언 장면을 봤는데 사실상 본인의 출마보다는 안철수 대표 쪽을 향한 좀 이게 설득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기자회견 전체를 좀 살펴봤는데요. 보통 출마 선언에 나오는 서울시정의 뭐 그 대한 비전이나 뭐 계획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첫 마디가 정권 탈환의 초석이 되겠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였습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 전에 안 대표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혹은 나경원 전 의원과의 뭐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오 전 시장의 시선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보다는 대선에 좀 더 쏠려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형태의 단일화가 반드시 대선에서의 야권 단일화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어설픈 단일화가 그 다음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야권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내용의 제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 상황을 많이 봤는데요. 조 반장, 다른 정당들의 준비 상황은 어때요? 네, 우선 그 열린민주당은 이미 그 김진애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죠. 앞서 우상호 의원은 열린민주당과의 여권 단일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당대당 통합까지 제안을 했었는데요. 방금 전 속보에 따르면 일단 후보 단일화는 추진하되 합당은 신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그 민주당 지도부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의당의 경우엔 민주당에서 이탈한 진보 지지층을 붙잡는다는 계획인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그리고 그 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의 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유출 의혹 등을 비판하면서 지금 노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원내 정당이죠. 기본소득당도 신지혜 상임대표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야권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기 때문에 야당이지만 성향상 여권과 더 가까운 이 정당들의 행보가 실제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류 반장, 이낙연 대표가요. 오늘 검찰개혁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당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 참석을 한 건데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는 국회에 제출을 하고 또 그 안을 토대로 해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당내 여러 특위가 있지만 검찰개혁특위가 새해 첫 행사라면서 그만큼 검찰개혁이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의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가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바로 정리할게요.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실화하나 빨라지는 4월 재보선 시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진 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땜질식 처방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인이의 이름을 애달게 외치고 있는 국회. 현재 발의된
아동학대 방지 법안만 40여 건에 이릅니다.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간의 합의도 끝난 상황입니다. 정치권이 간만에 밥값을 하는 모습 일단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죠. 빵 찍어내듯 급하게 쏟아낸 법안들, 현장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형량을 올려버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엄중한 입증 책임을 지게 돼요.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거나 너무 어려서 스스로 자기 피해를 발화하기 어려운 사건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덫이 제대로 된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기대되기 어려운 사건은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아요. 정인이를 원가정에서 즉각 분리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원인 분석도 있었죠. 이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재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됩니다. 입법이 반년만 빨랐어도 이런 참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남습니다. 아동을 분리했을 때 갈 수 있는 장소는 72개밖에 없다.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원가정 보호주의를 포기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입법화시킬 수 없는 게 이 쉼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이 시설 자체가 아이에게 또 하나의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쉼터에서 보살피고 있는 분리 아동은 전체의 10%밖에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도 가출 청소년 쉼터나 보육원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즉각 분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기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 전문수사팀 아동학대 사건 전담, 현장 체크리스트 작성 상급자 보고, 학대 신고 과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동학대 신고 3회 이상 구속 수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차례에 걸친 정인이 학대 신고, 경찰이 그대로 묵살을 했었죠. 이 대책들 이번에 내놓은 거냐고요?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울산 울주와 경북 칠곡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발표한 대책들입니다. 이때 약속한 사항들만 제대로 지켰어도 정인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며 또다시 여러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인이의 몸에 생긴 멍과 몽고 반점도 구분하지 못한 경찰이니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잡았을 때 몽고 잡으면 멍 구분을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아토피하고 또 안마를 해주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그 어떤 주장에 너무 쉽게 믿은 게 좀 아쉬운 부분. 입양되고 난 직후부터의 사진이 계속 찍혀 있어요. 피부가 변화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몽고 반점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불편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여당의 리더십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었죠. 우리 민주당은 집권 여당답게 당정청 원팀의 정신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하고 이같이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저 입법에만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산과 인력 등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때인데 말입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장의 담당은 경찰이 하지만 그 뒤에서 정책은 복지부가 한다든가 보호나 처벌은 법무부가 관계된다든가 이렇게 뭔가 좀 혼란스러운 가버넌스 체제가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인력 부족, 예산 부족을 탓하는데 그것도 쉽게 개선이 안 되고 이건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3년 전 고준희 양이 부모의 학대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고준희 양 사건은 우리의 아동학대 방지 체제에 여전히 허점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위험에 처한 아이를 일찍 찾아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과정에 맹점이 있음을 뼈아프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뼈아프게 깨우치고 부끄럽기까지 했다면 이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총리 경험이 있는 여당 대표라면 말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중대재해의 정의는 사망자 1인 이상입니다. 적용 대상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됐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이 3년 유예됩니다. 쟁점이었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가 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산업재해희생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과거 성장 위주의 개발 시대를 거치며 누적된 산업 현장의 병폐와 간행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의견은 수렴했지만 모두 반영이 된 건 아닌 듯합니다. 당장 정의당에선 기업살인 방조법이라며 개악이다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참담합니다. 내 직장 동료가 5명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벌금 몇 푼, 목숨값을 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누구 하나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27일째 당신 농성 중이죠.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도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이거 국민을 생명을 담보해주고 보장해줘야 될 국회나 국가가 이걸 완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아주 불신이 더 커졌습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 사망이 전체의 2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산재 사망 반으로 줄인다고요? 개떡 같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 나라의 정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될 정치인들의 본령이 이겁니까? 여당에서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도 법안이 후퇴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나 아니면은 소상공인의 경우에 업종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일정 정도는 빠질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통으로 좀 다 빠지고 하는 부분이 과연 산업재해라든지 또는 시민재해를 막겠다는 법칙상 맞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크고요. 정의당과 노동계는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당장 재계에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계의 우상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했다는 건데요. 입법 중단까지 요구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 중대재해법.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은 유독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뜻깊습니다. 비판의 화살도 여야가 사이좋게 나눠 맞자는 이야기로 들리는 건 기분 탓일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인이 죽음의 땜질 처방, 부끄러워 말이 안 나올 지경. 네, 정인이를 입양했다가 숨지게 한 양모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의 양모 측 변호인은 양모 장 씨가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소파에서 뛰어내리면서 아이를 발로 밟았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면서 이 같은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 씨가 오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파트 청약을 위한 입양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아니라고 판명 난 사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장 씨가 정신 이상을 내세워가지고요. 심신미약을 주장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네, 변호인이 이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신감정 결과 이런 거는 재판부에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박 반장, 검찰의 공소장 요지가 공개가 됐죠.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요. 그 공소장에는 양모 장 씨가 6월부터 10월 12일까지 피해자를 폭행해서 좌측 쇄골과 좌우측 늑골, 우측 대퇴골 등의 골절상과 머리 부위의 타박상,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 사망에 대해서도 양모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등부에 강한 졸력을 가해서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내출혈을 발생하게 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적시를 해놨습니다. 네, 정말 들을 수 없는 내용이네요. 지금 양모는 이제 검찰 조사에서요.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 조금 전에 이제 입장도 들어봤지만 부인한 걸로 알려졌죠, 혐의를. 네, 양모인 장 씨는 검찰 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을 때 손찌검을 한 적은 있지만 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말을 조금 바꾼 듯하죠.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체벌 차원에서 했던 폭행으로 골절 등의 상처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씨 측은 일부 방임 및 유기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상습 학대나 학대 치사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때리긴 했지만 체벌 차원이었다는 그런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자녀 체벌 근거로 악용된 그 민법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돼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홀트 아동복지회를 향한 그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요. 그리고 좀 정치 얘기를 조금 더 추가로 하나 좀 더 해볼게요. 신 반장. 네. 앞서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요.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죠. 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과거 보좌관 시절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관련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면서 탈당을 선언한 겁니다. 결백을 밝힌 뒤에 돌아오겠다라고도 했는데요.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을 사실 무근이라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자기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밖에 나가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로 탈당을 한 모양이라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영 원내대표도 긴급 비대위에서 윤리위원회 등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면서 역시 팩트 자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고 또 사법기관이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무소속 김태우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결정이 됐죠. 지금 이제 김병욱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석은 102석으로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인이 죽음의 땜질 처방, 부끄러워 말이 안 나올 지경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긴 명연설의 내용이고요. 오늘날까지 민주주의의 귀감이 되고 있죠.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미 의회가 폭력에 유린된 모습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도 민주주의 안에서 융합되고 정반합을 이룰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수호하자.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시위대를 향해 대선 불복 연설을 하던 도중에 이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저마다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그 정신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 우리도 되돌아보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퇴근길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네. 내일 출근 넉넉하게 출근해요. 축집법으로 오시죠. 퇴근. 축집법.